우리는 흔히 남녀 관계의 절정을 소리로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남성의 뇌가 단순한 신음소리보다 여성의 분명한 언어에 훨씬 더 강력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왜 남성들이 여성의 말 한마디에 그토록 자극을 받는지, 그리고 그 말들이 어떻게 남성의 뇌 속 보상 회로와 신뢰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과학적 분석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두 사람의 신경계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교감의 방식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에 혹은 어떤 순간에 가장 큰 자극을 받으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첫 번째 장, 침묵하는 여성들. 왜 우리는 말하기를 주저하는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왜 많은 여성들이 관계 중에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와 문화 깊숙이 뿌리내린 복합적인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말을 잘하라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첫째 가장 강력한 족쇄는 바로 사회 문화적인 성적 각본의 영향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게 모르게 사회가 정해준 각본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와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특히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수동적이고 수능적인 역할을 강력하게 기대해 왔습니다. 조선시대의 유교적 가치관에서부터 근대를 거치며 왜곡된 순결 이데올로기,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좋은 여자, 현모양처, 요조숙녀라는 보이지 않는 틀 안에서 여성의 성적 욕망이나 쾌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금기시되거나 최소한 부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여성들의 무의식 속에 깊이 내재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쾌감을 솔직하게 말하는 행위 자체를 부끄러운 것, 품위 없는 것, 혹은 방탕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장벽을 스스로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원본 글에서 언급된 보수적인 성관념이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낡은 각본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의 리드에 반응하고 수용하는 존재이지 관계를 주도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호소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는 고백은 단순히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과연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라는 혹독한 자기 검열의 결과물이자 그 각본을 벗어났을 때 받게 될지 모를 사회적 관계적 불이익에 대한 깊은 두려움의 표현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둘째, 수행 불안과 관계의 불확실성입니다. 놀랍게도 수행 불안, 즉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은 남성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여성 역시 관계의 모든 순간에 상대방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자신의 반응이 적절한지 끊임없이 걱정하고 평가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내면 혹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를 너무 밝히는 여자로 오해하지 않을까? 내 몸매나 내 반응에 대해 속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수많은 두려움의 목소리들이 여성의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특히 두 사람의 관계가 아직 견고하지 않거나 일상 속에서 충분한 정서적 신뢰가 쌓이지 않았을 때 극대화됩니다. 신뢰가 부족한 관계에서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성적 욕망을 언어로 드러내는 것은 마치 무방비 상태로 적진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심리적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솔직한 욕망을 표현하기보다는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 특히 자신의 성기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성의 성을 생명 잉태의 도구나 남성의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여성 스스로의 쾌감을 위한 감각적인 기관으로는 제대로 조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숨겨야 하거나
부끄러운 부분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상태에서 그 몸이 느끼는 순수한 쾌감을 당당하게 언어로 표현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표현 방식의 명백한 미숙함입니다. 앞선 두 가지 이유가 심리적 장벽이었다면 이것은 현실적인 기술의 부족입니다. 원본 글의 지적처럼 정말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런 종류의 대화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입니다. 우리의 일상 대화와 성적인 대화 사이에는 너무나 거대한 간극과 장벽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감정 표현은 배워왔지만 지금 당신의 그 손길이 나를 미치게 해요. 혹은 그렇게 해줄 때 내가 가장 흥분돼요. 와 같은 구체적이고 솔직한 성적 소통의 방법은 단 한 번도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성에 대한 솔직한 대화 자체를 터부시하고 음지화해 온 문화 속에서 우리는 성적 소통의 언어를 통째로 박탈당한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이유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섬세한 교감의 도구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오직 신음이나 숨소리와 같은 해석이 모호한 비언어적 신뢰만 답답하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견고한 침묵의 벽을 깨고 언어가 가진 진정한 힘을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말은 어떻게 남성의 뇌를 자극하는가? 신경과학적 접근.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남성들은 단순한 신음이나 격한 숨소리보다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귀에 꽂히는 말에 그토록 강력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신경과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인지적 처리와 의미 부여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성의 신음소리는 물론 남성의 뇌를 자극합니다. 특히 청각 피질과 감정의 중추인 변형계를 자극하여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흥분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매우 빠르고 동물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언어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 정말 굉장해 라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의미와 평가가 담긴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남성의 뇌에서 청각 피질을 거쳐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베르니케 영역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성적 판단과 사회적 관계를 담당하는 전두 여부로 넘어가 최종적으로 해석됩니다. 즉, 남성은 그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금 나를 굉장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복잡한 인지적 과정을 거쳐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석된 긍정적 정보는 그저 흥분했나 정도의 모호한 추측을 낳는 신음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매우 잘하고 있다 는 가장 확실한 인지적 확신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성의 고질적인 수행 불안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완화시킵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있어 성관계는 단순한 즐거움이나 교감을 넘어 자신의 남성성을 수행하고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시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그녀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는가? 혹시 지루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과연 훌륭한 파트너인가? 와 같은 불안감은 남성이 성적 쾌감 그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심할 경우 시민성 발기부전이나 조루와 같은 실제적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여성의 신음소리는 때로 정말 좋아서 내는 소리인가? 아니면 나를 배려해서 일부러 내는 소리인가? 혹은 고통스러운가? 와 같이 해석의 모호성을 남기며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좋아요. 혹은 정말 죽을 것 같아. 와 같이 분명한 의미를 담은 언어는 남성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이 모든 의심과 불안을 단 한 번에 제거해버립니다. 이것은 남성의 불안 중추인 편도체를 즉각적으로 안정시키고 이성적 판단을 하는 전두엽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가장 강력한 안전 신호이자 성공 신호를 보냅니다. 이처럼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남성은 비로소 자신의 모든 감각을 쾌감과 상대방과의 교감에 온전히 몰입시킬 수 있게 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더 강력하고 황홀한 흥분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셋째, 쾌감과 동기부여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분비를 극대화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보상을 받았을 때 뇌에서 분비되어 우리에게 행복감과 더 큰 동기를 부여하는 물질입니다.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오늘은 느낌이 좀 다른데 혹은 너무 섹시해 와 같은 긍정적인 언어적 피드백을 받을 때 이는 그에게 단순한 칭찬을 넘어 예상치 못한 강력한 보상으로 작용합니다. 이 보상은 뇌의 쾌감 중추인 측좌핵에서 도파민을 문자 그대로 폭발적으로 분비시킵니다. 특히 이러한 칭찬은 자신의 능력이나 육체적 매력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사회적 보상입니다. 이 강력한 보상은 남성에게 짜릿한 성취감과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감을 선물하며 이 쾌감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녀를 더 기쁘게 해주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는 강력하고도 선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원본 글에서 더욱 분발하게 된다는 간결한 표현이 바로 이 폭발적인 도파민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남성의 시각적 상상력을 무한대로 자극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시각적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관계 중에는 조명이 어둡거나 특정 체위로 인해 시각 정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여성의 구체적인 언어는 남성의 뇌 속에서 제2의 시각이자 가장 강력한 상상력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가 뜨거워요 혹은 당신 것 너무 뜨거워 라는 말은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의 신체가 자신으로 인해 실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생리적으로 격렬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 상상된 이미지는 때로는 실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뇌의 시각 피질과 흥분 중추를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에서 주입된 이미지가 아니라 그녀의 언어와 자신의 행위가 결합하여 뇌 속에서 공동으로 창조해낸 가장 이상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남성의 머릿속에서 그 어떤 성인 영상물보다도 더 자극적인 장면을 실시간으로 그려주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자면 여성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성의 인지적 영역, 감정적 영역, 그리고 보상 시스템을 동시에 그리고 다각적으로 공략하는 가장 정교하고 강력한 다중 감각 자극제입니다. 이는 남성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심리적 욕구인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유능하고 싶은 욕구를 정면으로 관통하여 충족시키며 그 어떤 물리적인 자극이나 기술보다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흥분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남성의 뇌를 폭발시키는 언어의 유형. 12가지 사례 심층 분석 원본 글에서는 남성을 자극하는 매우 효과적인 말들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저는 이 귀중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 말들이 각각 남성의 심리와 뇌에 정확히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그 심층적인 기제를 5가지 과학적 범주로 명확하게 나누어 하나하나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범주 하나, 확신의 언어, 수행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 신호. 이 유형에 속하는 말들은 남성의 가장 큰 심리적 적이자 쾌감을 방해하는 요소인 수행 불안을 정면으로 격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들은 당신은 지금 매우 잘하고 있으며 나는 당신으로 인해 최고의 쾌감을 느끼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말고 이대로만 계속해달라는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확신을 줍니다. 첫 번째 사례 분석, 죽을 것 같아. 이 말은 남성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칭찬이자 관계의 성공을 알리는 절정의 인준과도 같습니다. 남성은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자신이 기울인 모든 노력이 마침내 여성에게 최고의 쾌감을 선사했다는 가장 직접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죽을 것 같다는 이 극단적인 표현은
여성이 자신의 이성적인 통제를 완전히 잃어버릴 만큼 강력하고 압도적인 쾌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남성의 뇌에 임무 완수 혹은 최고 점수 획득이라는 환희의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명확한 성공 신호를 받은 남성은 더 이상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원본 글의 표현처럼 그는 비로소 그 말에 도취되어 모든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마지막 정점을 향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기쁘게 쏟아부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불안이 사라진 그 자리에 순수한 쾌감의 질주와 완전한 몰입의 순간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분석 정말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라는 표현과 유사하지만 이것은 육체적 절정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황홀경까지도 포함하는 조금 더 감성적인 차원의 표현입니다. 미치겠다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과 일상적인 감각이 마비될 정도의 매우 강렬한 감정 상태, 즉 황홀경을 의미합니다. 평소에 이런 말을 사용한다면 다소 과장되거나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중에 이 말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이것이 일상의 논리적인 언어가 아닌 오직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절정의 감각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이 말을 통해 자신이 여성을 일상의 영역에서 비일상적이고 특별한 쾌감의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는 남성에게 마치 위대한 탐험가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과 같은 엄청난 정복감과 깊은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성취감은 즉각적으로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 결과 남성 자신의 성감 역시 최고조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남자의 반응이 즉각 달라진다는 것은 바로 이 폭발적인 뇌내 보상 회로의 점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범주 둘 감탄의 언어, 남성의 원초적 자존감과 육체적 매력을 자극 이 유형에 속하는 말들은 남성의 가장 원초적인 남성성과 육체적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자극합니다. 남성은 사회적 지위나 능력과는 별개로 사랑하는 여성에게만큼은 육체적으로 강하고 성적으로 매력적이며 대단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매우 깊고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분석 굉장하다. 이 말은 듣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관계 중에는 종종 남성의 성기 크기나 강직도 혹은 지치지 않는 정력에 대한 직접적이고 솔직한 감탄사로 해석됩니다. 원본 글의 지적처럼 남성은 자신의 외모나 성격 등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칭찬보다도 자신의 성적 능력과 성기에 대한 칭찬에 극도로 민감하며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굉장하다는 이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는 그의 생물학적 남성성 그 자체에 대한 가장 강력한 긍정이자 찬사입니다. 이것은 그의 뇌에 나는 남성으로서 매우 유능하며 나의 파트너를 압도할 만큼 강력하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각인시킵니다. 설사 그것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이 언어적 긍정은 남성에게 강력한 심리적 위약 효과를 제공하여 스스로를 정말로 더욱 대단하고 강력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 결과 남성은 더욱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운 태도로 관계에 임하게 되며 이는 실제적인 수행 능력의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 분석, 너무 섹시해. 우리는 흔히 섹시하다라는 말이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남성 역시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에게 이 말을 듣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섹시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외모 칭찬, 즉 잘생겼다는 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오직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 안에서만 유효한 성적 매력에 대한 총체적인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벗은 몸 혹은 그의 열정적인 움직임을 보며 진심으로 감탄하며 내뱉는 여성의 시선과 말은 남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그녀의 욕망의 대상이 되었음을 강렬하게 느끼게 합니다. 이는 남성의 자신감을 수직으로 급상승시킵니다. 설사 섹시하지 않은 몸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라는 원본의 조언은 이 현상의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주관적인 교감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그를 섹시하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그는 당신의 그 시선과 말을 통해 정말로 섹시한 존재가 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본에서 언급한 말의 마술입니다. 범주셋 욕망의 언어, 여성의 능동성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 이 유형의 말들은 여성이 그저 쾌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쾌감을 추구하고 요구하는 주체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많은 남성들이 고백하듯이 남성은 여성의 수동적인 반응이나 의무적인 태도보다 그녀의 솔직하고 능동적인 욕망 표현에 훨씬 더 큰 흥분과 매력을 느낍니다. 5번째 사례 분석 더 깊이. 이 말은 현재의 쾌감에 이미 만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함과 동시에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강한 쾌감을 원한다는 이중적이고도 매우 구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탄사를 넘어선 적극적인 요구이자 구체적인 방향 제시입니다. 남성에게 이 말은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비추는 등대 불빛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정확히 올바른 방향이며 그 강도와 깊이를 더욱 높여도 좋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여성이 자신의 쾌감을 위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남성을 심리적으로 매우 흥분시킵니다. 그는 자신이 여성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그녀의 능동적인 욕망에 훌륭하게 부응하고 있다는 유능감을 동시에 느끼며 더욱 분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 사례 분석, 아래가 뜨겁다. 혹은 당신 거 너무 뜨거워. 이것은 여성 자신의 생리적인 흥분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고 감각적으로 중개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뜨겁다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여성이 최고로 흥분했을 때 골반과 질 내부로 혈류가 폭발적으로 집중되고 애액이 분비되면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물리적 변화입니다. 남성은 이 말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행동이 여성의 몸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성적 영향력에 대한 가장 원초적이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남성은 여성의 몸이 자신을 간절히 원하고 자신에게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는 그 감각적인 상상만으로도 엄청난 흥분과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남성의 시각적 상상력을 극도로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언어 중 하나입니다. 범주, 넷 주도성의 언어, 새로움과 반전의 매력을 통한 도파민 자극. 이 유형의 말들은 기존의 남성은 주도하고 여성은 따른다는 고정관념적인 성적 각본을 완전히 뒤집고 여성에게 주도권을 가져오는 짜릿한 반전의 매력을 선사합니다. 관계 심리학에서 새로움은 권태를 극복하고 도파민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7번째 사례 분석, 오늘은 내가 해볼게. 대부분의 관계에서 남성이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구도 속에서 이 말은 매우 신선하고도 도발적인 역할, 반전을 예고합니다. 남성은 때로 관계를 항상 이끌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에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만족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은 때로 쾌감마저 앗아갑니다. 이때 여성이 오늘은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은 남성의 무거운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예측 불가능한 새로움을 선사하며 강력한 흥분을 유발합니다. 남성은 그녀가 나를 얼마나 원하면 저렇게 적극적일까라는 생각에 흥분하게 되며 동시에 자신이 그녀의 주도에 몸을 맡기는 수동적 쾌감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게 됩니다. 원본에서 언급된 오늘은 소첩이 모시겠나이다 와 같은 재치 있고 장난스러운 표현은 이러한 역할극의 재미를 극대화하여 두 사람을 더욱 신나고 즐거운 놀이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8번째 사례 분석,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 하라고.
이 말은 앞선 주도권과는 또 다른 차원의 가장 깊은 허용과 절대적 신뢰를 의미합니다. 특히 절정의 가장 민감한 순간에 남성에게 모든 결정권과 통제권을 위임하는 이 말은 여성이 남성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의 몸과 그 순간을 온전히 맡긴다는 궁극의 항복 선언일 수 있습니다. 남성은 이 말을 통해 자신이 여성의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소유했으며 그녀로부터 모든 것을 허락받았다는 강한 심리적 만족감과 지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남성에게 보호자로서의 본능과 동시에 지배자로서의 원초적 본능을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엄청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고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원본의 분석은 이 행위가 단순한 쾌락의 분출을 넘어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정서적 교감과 절대적인 신뢰를 확인하는 상징적인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다만 원본의 현명한 조언처럼 이 말은 반드시 두 사람 사이에 매우 깊은 신뢰와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그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범주 5 결속의 언어, 관계의 지속성과 둘만의 특별함을 확인, 이 유형의 말들은 관계의 순간이나 특히 관계가 끝난 직후에 사용되어 두 사람이 방금 나눈 경험이 단순히 일회적이거나 육체적인 행위가 아닌 특별하고 지속적인 우리 관계의 중요한 일부임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쾌감의 호르몬인 도파민을 넘어 깊은 유대감과 애착을 형성하는 옥시토신의 분비를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9번째 사례 분석. 오늘은 느낌이 좀 다른데 이 말은 특히 오래된 연인이나 권태기에 접어든 부부 사이에서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둘도 없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지만 때로는 짜릿한 새로움과 설렘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다르다 혹은 오늘 특별히 더 좋다는 이 말은 지루할 수도 있는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특별함을 발견했다는 놀라움과 감탄의 표현입니다. 남성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여전히 상대방에게 새로운 자극과 설렘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이고 유능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이는 나는 아직 녹슬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멋진 남자다. 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며 그날의 관계를 일상적인 의무나 습관이 아닌 두 사람의 역사에 기록될 특별한 사건으로 격상시킵니다. 남성은 오늘의 특별함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며 원본의 말처럼 더욱 애무에 열중하게 되고 다음번에도 이 특별함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사례 분석, 자기 없이는 못 살아. 절정의 순간, 혹은 그 직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오는 이 고백은 두 사람이 나눈 육체적 쾌감이 단순한 쾌락을 넘어 깊은 정서적 결속과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주는 이 쾌감이 너무나 황홀해서 이 쾌감이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다는 육체적 의존의 의미와 나는 정서적으로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심리적 애착의 의미를 동시에 그리고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남성은 이 말을 통해 자신이 그녀의 삶에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존재가 되었음을 심장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남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보호 본능과 책임감을 자극합니다. 자기 없이는 못 살겠다. 고 애절하게 말하는 여자를 위해 남자는 온 힘을 다 바쳐 그녀를 지키고 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운명 공동체로 굳건하게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언어적 밧줄입니다. 11번째 사례 분석, 매일매일 하고 싶어. 관계가 끝난 직후 남성은 안도감과 동시에 여전히 그녀가 정말로 진심으로 만족했을까라는 마지막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좋았어 혹은 괜찮았어 라는 말은 원본의 지적처럼 다소 의례적이거나 심지어 사실은 별로였다는 반어법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고 싶다는 말은 방금의 경험이 너무나 훌륭하고 만족스러워서 그것을 단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쉬울 정도이며 당장 내일이라도 반복하고 싶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긍정의 증거입니다.
이 말은 남성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그림자까지도 말끔히 사라지게 하고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다. 나는 그녀를 완벽하게 만족시켰다. 는 가장 큰 뿌듯함과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남성은 자신의 능력이 다시 한번 최고 수준으로 검증되었음을 느끼며 다음 관계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12번째 사례 분석, 불감증 여자들을 이해할 수 없어. 이것은 매일 하고 싶다는 말에 가장 재치 있고 강력한 변주이자 최고의 극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과의 이 경험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경이로워서 이런 황홀한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정도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쾌감을 보편적인 기준을 넘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만큼 당신과의 관계가 훌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치하게 들릴수록 강력하다는 원본의 현명한 조언처럼 이 다소 과장된 표현은 남성의 자존감을 하늘 끝까지 올려주는 가장 확실한 로켓이 됩니다. 남성은 자신이 그녀에게 정상의 쾌감을 넘어 비정상이라 느껴질 정도의, 즉 상식 밖의 쾌감을 선사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과 함께 최고의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장굳게 닫힌 침묵을 깨고 입을 여는 법 실천을 위한 구체적 조언. 이 모든 이론과 심층적인 분석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해도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여는 것은 여전히 두렵고 막막한 일일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변화는 아주 작고 사소한 첫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을 먼저 확인하고 만드십시오. 당신이 용기를 내어 이런 솔직한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당신을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당신의 표현을 트집 잡아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신뢰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만약 당신의 파트캐너가 평소 당신의 사소한 말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며 당신을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그는 당신의 새로운 시도를 비난하기는커녕 아마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당신을 더욱 사랑스럽게 바라볼 것입니다. 신뢰가 부족하다면 침대 밖에서의 일상적인 대화와 신뢰 회복이 우선입니다. 둘째, 가장 쉽고 단순한 말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자기 없이는 못 살아 혹은 죽을 것 같아 와 같은 강렬한 말을 내뱉기 어렵고 어색한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간단하고 기초적인 긍정의 언어부터 시작해보세요. 좋아, 응, 아, 거기처럼 지금 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아주 짧은 신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최소한의 안내가 될 것입니다. 셋째, 비언어적인 표현과 언어를 자연스럽게 결합하십시오.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색하다면 당신의 행동이 말을 보조하게 만드세요. 예를 들어 그의 손을 부드럽게 끌어당겨 당신이 원하는 곳 혹은 더 자극을 느끼는 곳에 가져다 대거나 그의 허리를 더 강하게 껴안거나 그의 어깨를 살짝 깨무는 등의 행동과 함께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더 혹은 좋아 라고 속삭여 보세요. 당신의 행동이 말의 의도를 보조하고 당신의 말이 그 행동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고 자극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넷째, 관계 심리학의 황금률인 나 전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해 혹은 거기가 아니야 와 같은 비난이나 지시가 아니라 당신이 하게 하니 나는 하게 느껴져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그렇게 부드럽게 만져주니까 나 정말 기분 좋아져. 혹은 당신이 그렇게 깊이 들어오니까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처럼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 즉 원인과 그것으로 인한 나의 긍정적인 느낌, 즉 결과를 명확하게 연결해 주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비난이 아닌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칭찬이자 다음 행동의 지침서가 됩니다. 다섯째, 관계가 끝난 직후 따뜻한 피드백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꼭 모든 말을 관계가 진행되는 그 격정적인 순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모든 것이 끝나고
두 사람이 서로를 안고 숨을 고르는 그 가장 평화롭고 친밀한 순간을 활용하세요. 그의 품에 안겨 오늘 정말 좋았어 라고 말문을 연 뒤 특히 당신이 아까 하게 해줄 때 나 정말 최고였어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남성은 자신이 무엇을 잘했는지 분명히 알게 되고 다음번에 무엇을 더 해야 할지 확실히 깨닫게 되며 무엇보다 당신의 솔직함에 깊은 사랑과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여섯째, 유치함이나 과장됨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서 여러 차례 분석했듯이 침대 위에서의 언어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감각과 감정을 폭발시키는 원초적인 언어입니다. 때로는 조금 과장되고 유치하게 들리는 말이 가장 원초적인 뇌의 영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더 큰 흥분을 불러일으킵니다. 미칠 것 같아, 최고야, 죽을 것 같아 같은 말들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순간, 그 공간 안에서만큼은 그것이 두 사람만의 가장 솔직하고 섹시한 언어입니다. 결론 말은 영원히 나눌 수 있는 가장 섹시한 대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성의 뇌가 여성의 단순한 신음소리보다 의미 있는 언어에 얼마나 강력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솔직한 말들이 어떻게 남성의 고질적인 수행 불안을 마법처럼 잠재우고 그의 자존감을 하늘 높이 올려주며 뇌의 보상 회로를 끊임없이 폭발시키는지에 대해 아주 심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12가지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들을 통해 여성의 용기 있는 말이 단순한 감탄사를 넘어 확신, 감탄, 욕망, 주도성, 그리고 정서적 결속이라는 5가지의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심리적 기능을 수행함을 확인했습니다. 여성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와 언어는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도 지속 가능한 성적 매력이자 두 사람의 관계를 그 어떤 육체적 행위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연결하는 신성한 다리입니다. 수동적인 침묵의 장벽 뒤에 더 이상 당신의 아름다운 욕망을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쾌감을, 당신의 욕망을, 당신의 감탄을 솔직하고 용기 있게 표현하십시오. 당신이 내뱉는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그의 잠자던 뇌를 깨우고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그 어떤 화려한 기술로도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더 높고 깊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굳게 닫힌 침묵을 깨는 아주 작은 용기, 그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어떤 언어들로 채워져 있나요? 이 이야기가 끝난 후 당신의 파트너에게 어떤 말을 가장 먼저 건네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용기 있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분들의 용기 있는 소통과 행복한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지심리 박사 김지연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